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D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교과서 페이지는 96쪽과 99쪽입니다. 교과서 96쪽에는 연순회 반 학생들이 빌린 책에 대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의 종류를 나타낸 표인데요. 책의 종류를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에는 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각 분야별로 다시 정리한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꼼꼼하게 잘 세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목을 셀 때 표시를 하면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영상 수업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색깔로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그럼 먼저 과학부터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과학은 7명이 빌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학입니다. 셋, 넷, 다섯. 문학은 5명. 역사 4명이었고요. 수학도 4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언어는 3명이었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기타라고 나타내었는데 각각 준기의 철학, 나린이의 사회 2가지 분야가 하나씩 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타에 넣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표에는 지금 25, 하나, 둘, 셋, 넷, 다섯, 5, 25였는데요. 아래에 표를 더해서도 25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12, 16, 20, 23, 25. 그래서 전체는 25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학생이 빌린 책의 종류는 과학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기타에 넣은 책의 종류는 사회와 철학이었습니다. 기타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었나요? 네, 항목을 정리하기가 편했죠. 만약 이것을 각각 1개씩으로 더 늘렸다면 표도 좀 더 복잡해질 것이고 많이 차지하지 않는 부분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그린다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백분율을 구하라고 하였는데요. 백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준양, 비교하는 양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과학은 기준양인 25분의 7에다가 백분율을 구할 때 분모를 100으로 바꿔주는 방법도 있었지만 100을 곱하는 방법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100을 곱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곱할 때 25랑 100을 먼저 약분을 해주면 이 부분이 4가 되죠. 그래서 7 곱하기 4는 28. 그래서 28%가 됩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서 여기 권수와 백분율은 곱하기 4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5, 4, 20, 4, 4, 16, 4, 4, 16, 3, 4, 12, 2, 4, 8. 25 곱하기 4는 100이죠. 실제로도 더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야 백분율을 제대로 구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곱하기 4 방법을 찾지 못하더라도 각각의 분야를 이런 식으로 백분율로 구해주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계를 파악하는 게 조금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백분율의 각각을 다 더했을 때 과연 정말 100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 2개 더하면 64, 이렇게 한 80, 92, 100 이렇게 더해보니까 전체가 10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러면 백분율을 제대로 구한 것입니다. 백분율을 구하여서 표를 완성하였고 이것을 가지고
아래의 띠 모양에다가 나타낸 것을 띠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28은 28칸만큼 20, 16, 16, 12, 8 이런 식으로 나누어 써주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항목을 쓸 때 아래에 괄호 안에 백분율도 적어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분율만 적거나 항목 이름만 적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적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띠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와 표로 나타냈을 때의 차이점, 즉 띠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의 좋은 점이 무엇이 있었나요? 아마 그림 그래프의 장점과 조금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게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가장 적게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특정한 한 사람이 어떤 책을 빌렸는지는 띠 그래프로는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표가 더 나은지 그래프가 더 나은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띠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표에서부터 띠 그래프로 바꿨던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띠 그래프의 제목 쓰기는 별표를 붙여놨는데요. 가장 처음에 해도 되고 가장 나중에 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우리가 했던 것은 자료를 보고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체와 부분 곱하기 100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나서 했던 것은 각각의 백분율 합계가 100인지를 확인했습니다. 100이 아니라면 다시 구해야겠죠. 다음으로는 백분율만큼 띠를 나누고 그 안에다가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쓰는 것으로 띠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를 기억하면서 이번에는 직접 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고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해야 하는데요. 독서 시간별 학생 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의 표를 보고 선생님이 먼저 학생 수를 채워놨고요. 합계가 기준양, 학생 수가 비교하는 양으로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1500분의 150 곱하기 100은 약분이 여러 번 되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0을 없애주고요. 2개씩. 다음으로 15와 150을 약분함으로써 10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처럼 위, 그러니까 학생수와 백분율 사이와의 관계를 찾아보면 학생수 나누기 15가 백분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여서 300 나누기 15는 20, 450 나누기 15는 30, 375 나누기 15는 25, 225 나누기 15는 15인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로 각 항목의 백분율 합계가 100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10 더하기 20, 30이죠. 30 더하기 30, 60, 85, 100. 그래서 100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띠 그래프에 띠를 나누는 것이었는데요. 먼저 10만큼 나눠주고요. 다음으로는 20만큼이니까 여기서부터 20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30, 25이기 때문에 여기에 절반, 그리고 나머지가 15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항목과 백분율 쓰기죠. 항목
항목과 백분율을 쓸 때는 항목을 먼저, 그 다음에 백분율은 아래에 괄호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60분 미만은 괄호하고 10%, 같은 방식으로 20%, 30%, 25%, 15%로 D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D그래프 그리기 연습을 하고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부분을 확인해 보면 이곳이 200이기 때문에 백분율의 합계가 100이죠. 그래서 학생 수와 백분율과의 관계는 나누기 2이겠구나 라고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2를 통해서 구해주면 80 나누기 2는 40, 24, 16, 14, 6이 됩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뭐였죠? 네, 각각 부분을 다 더해서 100이 되느냐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40, 이렇게 묶으면 20, 그래서 더해보면 40, 40, 20은 100.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조금 더 쉽습니다. 어쨌든 100이 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D그래프의 선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었죠. 앞에서부터 40, 24, 14, 6.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항목을 적어주는 일입니다. 항목을 적고 백분율을 적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완성이 되겠지요. 이렇게 틈이 작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쓰고 안으로 연결해 주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 그래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D그래프와는 모양은 다르지만 만드는 과정과 방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D그래프를 잘 복습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